통과과 이도혁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실험실에서 스크리닝을 한 캔디다 매그놀리의 와일드 타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랜덤하게 재조합되어진 뮤턴트 스트레인의 피셔로지컬 프로퍼티를 프로티오믹 어널리시스를 통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리스 리톨이라는 타겟 생산물을 생산하는 캔디다 매그놀리의 특징과 그 캔디다 매그놀리의 와일드와 뮤턴트 스트레인에 의한 에리스 리톨 프로멘테이션 프로파일과 머티리얼 앤 메서드에서는 2디멘셔널 일러스트레이티스, 이미지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멀리톱과 ESIM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마지막으로 익스페리멘털 리저트와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험실에서 에리스 리톨 생산을 위하여 스크리닝한 캔디다 매그놀리에는 하이 에리스 리톨 프로듀서이며 오스모 톨러런트한 특성과 다이클로이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트입니다. 이렇게 스크리닝된 와일드 스트레인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랜덤리 뮤테이티드 뮤턴트 기주를 에리스톨 생산을 위하여 발효한 퍼멘테이션 프로파일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에리스톨 생산량적인 증가나 성장 속도에서 큰 향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루코스 미디엄화에서 에리스톨 퍼멘테이션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드면이나 프로덕터비티나 드라이셀 매스가 와일드에 비하여 뮤턴트의 현저한 증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균주가 랜덤하게 뮤테이션 되었기 때문에 과연 프로테인 레벨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러한 생산성 향상과 나아가서 피시올로지컬 프로퍼티의 차이를 이루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프로티오믹 어널리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디멘셔널 일렉트로포레시스 제일상에서 타겟 프로테인을 실렉션한 후 그 타겟 프로테인 내에 존재하고 있는 펩타이드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프로테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과정으로 웹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펩타이드 호모로지 설치를 하였으며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몰레큘러 디자인을 통하여 진 레벨에서의 에리스톨 프로듀서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프로티오믹 어널리시스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겟 시대는 샘플 프랩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며 그 샘플 프랩에 의하여 2디멘셔널 일렉트로포레시스의 방법을 위한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졌으며 타겟이 셀렉션된 후에 타겟 프로테인의 인젤 다이제스션 방법을 통하여 샘플을 프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멀리토프나 ESI-MSMS, Internally Manual Sequencing에 의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시도하였습니다. 머티리얼 메소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디멘셔널 일렉트로포레시스는 IPG4 시스템과 프로테인 2XI XL이 사용되어졌으며 샘플 펩타이드 분석을 위한 샘플 프레퍼레이션의 방법은 프릭션을 통한 인젤 다이제스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멀리토프와 ESI-MSMS는 보시는 바와 같은 기기를 통하여 분석과 호몰러지 설치를 하게 되었으며 2디멘셔널 일렉트로포레시스 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멀리토프는 엑스파시를 통하여 호몰러지 설치를 하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ESI-MSMS와 인터널 시퀀스 경우에는 NCBI에 있는 프로테인 블라스트와 SGD 그리고 매스코트 매트릭스에 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호몰러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각의 페이지에 의한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패턴을 비교하여 보고 각각의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패턴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처음 부분에 있는 두 가지의 샘플이 가장 많은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 앞쪽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장 곡선이 갈라지기 전에 샘플을 통해서 프로테인 어널리시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2디멘셔널 일렉트로포레시스의 가장 단점인 릴라이어빌리티가 떨어지며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샘플을 4회에서 5회 동안
작업을 한 후에 그 4개에서 5개 정도에 대한 샘플을 스탠다이제이션을 통하여 스탠다드 젤, 즉 레퍼런스 젤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 레퍼런스 젤을 통하여 익스페리먼털 젤과 비교하는 방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스팟 매칭과 워핑의 방법을 써서 기존에 제작되었던 스탠다드 젤에서의 레퍼런스 스팟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익스페리먼털 젤의 타겟 스팟을 비교하는 방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뮤턴트와 와일드 사이에서 가장 큰 발현량의 차이와 다음 히스토그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에어리어와 덴서티의 차이를 정량화한 값을 통하여 가장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레벨의 차이를 보이는 약 10개의 프로테인을 셀렉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이미지 어널리시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각 뮤턴트와 와일드의 다르게 발현 양상을 보이고 있는 프로테인의 덴시티와 에어리어를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셀렉션된 프로테인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몰레큘러 웨이트 값과 PI 값을 비교해보고 이것을 통하여 첫 번째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시도하였으나 이 균주의 경우에는 프로테인 목적이나 진 레벨에서 연구되어진 바가 없는 균주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프로테인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이렇게 셀렉션된 프로테인들을 인젤 다이제스션 방법을 통하여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인텐시티가 높은 펩타이드의 분석을 통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시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 ESI MSMS 메소드를 사용하여 펩타이드 내에 존재하고 있는 Y타입과 B타입의 아이오나이제이션 경향을 스코어링한 ESI MSM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넘버 1으로 명령된 스팟의 경우에는 사카라마이스 셀브리지에 존재하고 있는 YGR086CP와 정확하게 높은 스코어로 두 개의 펩타이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감정적으로 YGR086CP로 명령을 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과 3번 스팟은 ESI MSMS를 통한 방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YGR086CP 사이트레이트 센세이즈, 석시닐 코에이 센세테이즈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ESI MSMS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오나이제이션의 경향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는 펩타이드의 경우에서는 호모로지 설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인터널리 펩타이드를 직접적으로 매뉴얼리 인터널 시퀀싱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것이 4번 스팟에 대한 매뉴얼 시퀀싱의 결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3개의 스팟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호모로지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스팟의 경우에서는 일일이 다 시퀀싱을 하여서 그 펩타이드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였습니다. 4번, 5번, 7번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시퀀스가 매뉴얼 시퀀스에 의해서 밝혀졌으며 각각의 매뉴얼 시퀀스는 여기 대표적인 균주의 호모로지를 갖고 있는 스피시즈만 적어졌으나 이 시퀀스에 대해서 넓은 영역에 있는 균주들이 호모로지를 갖고 있는 컨서브드 시퀀스임을 밝혀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6개의 프로테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원래 목적으로 삼았던 피시올로지컬 프로퍼티스를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으나 아이덴티피케이션 되었던 즉 성장 속도나 에리스톨 생산량이 향상되었던 뮤턴트에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오버 익스프레스 된 프로테인들 그중 아이덴티피케이션 된 것들을 보았을 때 주로 TCA 사이클에 존재하고 있는 사이트레이트 신세이즈, 석시닐 코에이즈 센시테이즈, 퓨마레이즈 등이 빠른 성장 속도, 뮤턴트의 빠른 성장 속도를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퓨마레이즈의 경우에 에리스리톨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혀진 퓨마레이트를 말레이트로 변화시켜주는 엔자임으로서 이 엔자임의 높은 액티비티는 에리스톨 저해 요소인 퓨마레이트를 감소시키므로 어느 정도 피시올로지컬 프로퍼티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YGR086CP와 에놀레이즈, 여기서 YGR086CP는 아직
정확한 펑셔널이 밝혀지지 않는 프로테인이나 오스모틱 프레셔에서 오버익스프레션 되는 걸로 밝혀진 프로테인이며 글라이콜리시스에 존재하는 에너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뮤턴트 스트레인보다 오히려 와일드 스트레인에서 오버익스프레션 되는 걸로 밝혀졌으며 좀 전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석시닐코에이 신시트이즈나 사이트레이트 신스테이즈, 퓨마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뮤턴트 스트레인에서 오버익스프레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